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어제 제가 한기환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기환 대표가 어제 16일입니다. 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당 대구시당이 주최하는 경제살리기 토론회 여기 참석을 한 김에 영남일보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현성 비서실장, 또 각대훈 대구시당 위원장, 정종섭 의원 이렇게 수행을 했고요. 또 보통 당 대표들이 방문하면 일단 편집국 먼저 갑니다. 기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편집국 가서 격려를 하고 또 사장실로 와서 노병수 영남일보 사장을 비롯해서 국장, 실장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어제 끼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새 뭐 현안이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편안한 나라가 되었는데. 대구 민심이 어떻습니까? 대구? 예. 대구는 뭐 여전하지요. 대구는 바뀌지 않는 곳 아닙니까, 잘? 예. 정치부장이 알기 때문에. 글쎄요, 좀 대구 민심 어떻습니까, 글쎄. 우울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그리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뭐 이런 거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고맙어요. 직접 진행하시고. 대본이 맞으시죠? 네, 대본이. 국장은 왜? 우리는 요 자리에 변화가 있구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제신문은 그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그런 사실가 있습니다. 사람은 뭐 물론 대구 경북 사람이니까 보수의 중심이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곽대웅이 있는 것은 또그 지역이라는 것은 너무 이제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좀 넓게서 하는 그런 취지에서 두 가지 문제 시중에 있으시는 그런 되고 어쨌든 우리 대표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향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우리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이 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KTX 생기고 나서 예. 하루에 5시간 걸린데. 안에서 이동, 서울에서 이동거리 다 네, 근데 오면 가면 책 보고 일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1시간 반 거리니까 서울에서 좀 멀리 출퇴근하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실 때 출퇴근하신 거 아니죠? 그때 KTX를 오셨어요. 아니 저는 제 공간하고 사무실을 출퇴근했죠. 그때 계실 때 우리 사장님 전혀 예. 그래서 2011년까지 있었죠. 법조에는 권재진 장관을 지도했습니다. 예. 권재진 장관께서 여기를 여기 보험장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공장 예. 예. 사장님 어떻게 먹고 돌지? 예. 아주 좋은 분인데 요새 약간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대단히 좋은데 이제 또 대표님이 좀 나라 오롯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정권은 어떻게 하든 나가내야 된다는 생각. 올해 청와대 회동하실 때 기선을 제압을 하셔야 돼요. 데뷔전에 하시는데. 기선을 5당 대표 있는 데서 기선하면 제압.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양보하셔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예. 만나시는 그만큼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 일부 가지고 양보 이렇게 만든 거 여기다 시청을 들으셔야죠. 추구만 하셔야 돼요. 그럼 아니 맨 처음에 그 회담을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할 때 조건이 뭐냐는 이거예요. 북한의 식량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5당 대표와의 회담을 갖자. 그거예요. 지금 왜 난데없이 무슨 북한의 식량 공급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각 정당의 대표들이 모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어긋난 거죠. 아니, 그거 하려면 그냥 전화로 하든지 그러면 되지 뭘 당대표를 다 모으느냐. 그러니까 되지 않을 조건을 내놓고서 이제 처음 얘기해서 이게 처음부터 어그러졌죠. 지금 이제 워낙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대표님 계시면 아마 홍천도 일단에서 한번 두고 올림픽에 그런데 올해 제가 저는 그런데 때문에 청와대 회담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청와대는 무조건 지금 대표님께서 이게 수용을 하신 거 먼저 제안을 하신 거는 이게 일본의 무역 보복이 너무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닐까? 몇 가지 얘기를 쭉 하고 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한다. 네. 그랬죠. 그 요청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찝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랬죠. 그럼 가서 제일 주관적으로 말씀하실 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래요? 제일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이 이야기만 하자, 무역 이야기만 하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나 일단 대화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의제는 정해놓고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의제가 지금 양쪽에 사무총장이 조율이 가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무총장 가서 얘기하는데 딱 그 의제만 가지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방금 전두원 의원이 네, 설명하는 거 숙고 갔습니다. 십자 말고 계시는 거죠. 저도 금방 오면서 같이 숙고 같이 갔어요. 근데 유서를 집에 써놓은 것 같아요. 자택이 유수가 있어요. 다고가 아니네. 네, 부인이 다음까지. 차가 유서를 가고 보고 경찰에 시골. 심하니까. 본부장이 그 한때에 일본 경제보복문영은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것만 가지고 사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중에서 그게 이제 먼저 한쪽을 선택을 하고 민주를 선택하고 한국 당이 나머지를 갖기로 해서 합의를 해서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그 선택 안 하고 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근데 언제 나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거짓말 정권이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정략적으로 판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고 다 비꼬고 나는 이걸 대통령에게 그 회담을 요청했거든.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비서실에서도 아무 얘기 없어요. 딴짓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그거 다 뭐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한테 연락을 했었거든요. 우리 비서실장에게 정무수석이 그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래 하여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정략적인 게 일본의 그 대처하는 부분 뭐 갈라치기잖아요. 그렇지. 그거 갈라치기예요.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프레임으로 가는 거. 그때 3일 전에 그 빨갱이 이야기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그 일본을 가지고 지금 고소하고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총선 전략으로도 네. 일단 시민만이 정치를 발휘하도록 그거 그렇죠. 굉장히 쉽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인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렇죠.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큰 지금 그 문제 어려움은 어떤 겁니까? 양난 뭐 역시 뭐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습니다. 4%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통계가 그렇습니까? 그 이제 기자들이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기사를 써도 독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드루킹도 하고 뮤징도 하고 그래서 기자들 뭐 해설리려면 요즘 이제 언론사 사장이 3대 직종이라고 저는 그래도 하여튼 신문을 안 보면 정보를 취득을 못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균형 있게 예.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정보가 있고 무슨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좀 더 깊이 봐야 될 거는 뭐고 그게 사실 신문을 봐야 이게 하늘에 잡히고 근데 SNS를 보면 요즘 네이버는 첫 화면이 미디어 오늘인가 이게 첫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다 못한 그 언론사들 뉴스들이 네이버 했다 그러면 이제 맨 첫 화면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검색창이고 그게 이제 뉴스를 보려고 하면 밑에 뉴스 컨텐츠를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미디어 오늘께 이제 첫 화면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설정 잘못했죠. 나는 왜 내가 여기 그게 바꾸면 됩니다. 그게 초비에 들어올 때 이걸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 뭐 아 진짜 미디어 오늘이 제일 좋겠다네. 저는 조선한 것 같았는데. 네. 난 연합뉴스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아니 설정하면 영남일보를 안 하고 영남은 당연히 하고요. 영남은 아예 바탕화면 해가지고 바탕이 돼 있고.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네, 바꿔야지. 그래서 이게 지면 신문을 봐야지 이게 균형 감각이 있지. 저의 경우는 그렇죠. 신문사가 예전에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안 믿으시겠지만 1900 했다고 뭐 하여튼 저희들 그 50년 사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런 때가 있었는데. 경남이라는 이름도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까지 커버하겠다고 일부러 신문을 경남이라고 지었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창립됐거든요. 그때는 아무 신문사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천 기준은 어떻게 돼요? 공천 지금 혁신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기는 공천, 네. 공정한 공천, 경제를 살리는 공천. 네. 그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또 뭐 어떤 일종의 선거 그렇게 당시 스탠스 이것도 뭐 공천에 반영이 되나요?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기준이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검토할 부분들이 공관위에서 이제 또 어디가 되겠죠. 큰 방향은 그런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원칙 딱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뭐 혁신위에서는 대표님 뭐 공천권을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그렇게 할 계획은 혁신위원회에서의 의견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 의견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 의견들을 제가 듣고 있어요. 총선에서 150석 보십니까? 자꾸 점점 더 들어가네. 취재하고 있는 공천 기준 얘기
제가 자리를 괜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업 정신이죠. 한기환 대표의 이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천 기준, 내년 총선 공천 기준 3대 기준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또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특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취한 그 행동, 그런 부분도 공천 심사 기준에 포함되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부분은 3대 공천 기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지금 다시 그 탄핵 책임, 또 뭐 탄핵을 거친 이후에 그 양쪽에 분열됐던 그런 것을 지금 다시 거론하기보다는 이기는 공천, 그러니까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내년 총선이 보수가 재건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 얘기는. 또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죠.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한기환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선언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혁신위에서 내놓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의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화제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죠. 18일 예정되어 있는 그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인데, 이 회동에서는 원래 그 회동이 성사된 것은 그 일본의 경제 보복, 무역 보복 문제 때문이지만은 그 외에도 국정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 회동 주요 의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본의 무역 보복, 이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기환 대표는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순수성,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질타를 했고요. 특히 제가 제 송국근 혼수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차대한 문제까지 마치 이 국민 갈라치기, 또 자기 정치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란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순수함,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청와대 회동은 한기환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놓고 1대1 그 회담을 요청을 했죠. 그러다가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그래 5당 대표 모두 참석하는 회담을 열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것인데, 양보를 해서 회담이 열리게 된 건데, 그 이유는 물론 이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가 상당히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그것을 감안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황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회담을 하게 되면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의 이 부당함, 또 효과적이지 않은 이 경제정책, 또 실업자 대책, 뭐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할 거고요. 또 북한 목선 개순 사건에서 나타난 그 구멍난 경제태세, 이런 문제, 또 뭐 그 전의 일이지만은 패스트트랙, 여기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 이런 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기환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 회담은 데뷔전이죠. 데뷔전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쥐고 회담을 이끌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한기환 대표의 정치적 장래와 직접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일 회담에는 노련한 정치인들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이 노련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직은 정치 초보인 한기환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할지,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만일에 지금까지 저번에 홍준표 대표도 1대1 회담을 한번 했었는데 1대1 회담이었습니다. 1대1 회담이었는데 그때는 남북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남북 문제만 막 이야기하니까 홍준표 대표 그 말씀하신 홍준표 대표도 다른 이야기 별로 못했습니다. 이끌려갔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뭐 이게 초당적 협력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과의 이 무역 전쟁에서 초당적인 협력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초당적 협력 이것만 딱 가지고 합의를 하고 일방적인 요구만 받고 나오게 되면은 이 회담은 한교안 대표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요구할 것은 다 요구를 해야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의 무역 전쟁까지 정략적으로 국민 갈라치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다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그 한교안 대표가 그 특별한 각오를 가져야 되냐 하면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 정치가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한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5당 대표 회담이 발표가 됐죠. 사무총장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그것을 수용을 했고.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총장 임명은 문무일 현임 총장의 임기 25일인가요? 그때까지 늦춰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강행을 했죠. 이것은 협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당과 협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내일 청와대 회담 한교안 대표가 어떻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뚫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지 그 부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회담 결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